안녕하십니까. 아빠는 노무사TV 현장 Q&A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근무 1일 만에 무단퇴사, 임금 지급해야 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장 Q&A 시리즈가 1일 만에 퇴사한 경우에 근로계약서 처벌받느냐 이 건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준비하고 바로 며칠 있다가 비슷한 건인데 또 전화가 왔었습니다. 상담을 했었는데 1일 만에 퇴사한 사람이 있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리 받아서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 이거가 가능한 거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장님이 어떤 특정한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채용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어떤 한 분을 특정을 해서 대우도 굉장히 좋게 해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이제 출근을 하셨는데 그날 공교롭게 급한 출장이 있으셔서 이제 지방에 가신 거죠. 그래서 전화로 말씀을 한 거죠. 이런 서류를 좀 보고 있으시면 제가 내일 가서 계약도 다시 정확하게 체결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장을 갔다 와서 이제 밤에 쉬고 계신데 문자가 온 겁니다. 그날 채용돼서 첫 출근하신 그분이 문자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출근했는데 못할 것 같다. 그만두겠다. 라고 하면서 하루치 임금을 지급을 해달라.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님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서운하신 거죠. 아니 문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서운한데 어떻게 바로 그 하루치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기분이 확 상하셨으니까 안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바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신 거죠. 나 하루치 임금 못 받았다 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이해가 굉장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채용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책임감 없이 내가 자유 아니냐, 나는 그만두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태도로 해서 그냥 문자로 그냥 안 나오면서 딱 그 하루치 임금을, 사실 회사에 도움된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일을 하신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좀 억울하시다. 또 식당 하시는 사장님인데 한 달 정도를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딱 한 달이 되자마자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안 나오시다 보니까 장사를 아예 망치신 거예요. 그날 요 식당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문자도 없었던 거죠. 아침에 나왔는데 왜 안 오냐 하니까 전화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열이 받아서 이제 한 달치 월급을 지급을 안 주신 거예요. 그 안 주셨던 이유는 월급 받고 싶으면 사과해라. 그럼 내가 돈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었던 거죠. 이제 관련해서 사장님들이 감정적으로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루 또는 반나절 또는 짧은 기간 일을 하셨던 분들의 임금을 내가 손해가 더 크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인간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있고요.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좀 반복적으로 저한테 와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임금 관련돼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법 청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이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러니까 사망을 했거나 퇴직한 이후겠죠?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와 퇴직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거죠. 퇴직을 했으면 퇴직한 후로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시는 게 아니고 14일 내, 예를 들어서 1일날 입사를 했다. 그러면 15일 전에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월급날에 지급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14일 내에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하루를 일했든 10년을 일했든 똑같습니다. 퇴직하고 14일 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임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러면 합의를 통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건 정해진 건 없어요. 한 달을 연장하겠다, 2달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시간을 연장을 하는 거는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14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1,000만 원을 줄 걸 1,000만 원을 안 줘도 임금체불이고요. 14일 내에 지급해야 되는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사례에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일단은 하루를 일하더라도 임금은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억울하든 말든. 억울하신 거는 임금을 지급하고 다투셔야 돼요. 만약에 이분이 갑자기 퇴사를 해서 손해가 있었다. 그러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든. 다만 임금을 가지고 주니 마니하고 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무조건 주셔야 되는 거죠. 관련된 사례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급이 안 되면 아까 사례에서도 제가 그랬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입사하자마자 제가 항상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늘 강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만에 퇴사를 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계약서 작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 1일치 임금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고 노동부에 갔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분이 1일치 임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신고하면서 플러스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까지 처벌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그분도 기분이 상한 거죠. 아니 내가 하루 일을 했는데 왜 안 줘? 그분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주장인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감정도 상했고 줘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시기도 하고 또 과거에 그런 경우에 달라고 하신 분도 없었고 등등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신데 안 줘? 그러면 내가 계약서도 안 썼네? 그러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나중에 이 부분은 그냥 하루치 임금 지급하면 끝날 문제인데 이 계약서 안 쓴 게 더 큰 문제가 돼서 그거에 대한 처벌은 훨씬 크잖아요. 금액도 크고 하루 임금이래봤자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계약서 안 쓰게 되면 기간제라든가 아르바이트 경우에는 뭐 190만 원, 40만 원까지 나오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근로자가 1일 임금을 달라고 하시면 그걸 지급하지 않으시면 계약서 안 쓴 것까지 같이 문제가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의사를 분명히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일을 했어요. 그래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오나 보다 이렇게 그냥 지레짐작하시면 안 되고요. 임금을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안 나오시냐, 그만두시는 거냐. 어쨌든 뭐 그만두는 이유를 그분이 뭐 굳이 안 밝혀도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저는 일 안 할 겁니다, 그만두는 겁니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라도 혹시 회사가 날 나오지 말라고 했다, 아니면 갑자기 한 일주일 안 나오다가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루 나오고 안 나오신 거예요. 일주일 있다 출근하신 거예요. 회사에서 황당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연락할 때는 아무 얘기 없으시더니 당연히 그만두신 줄 알았죠.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만둔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느냐, 나 해고하는 거냐. 실제로 이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퇴직의사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내야 되는데 사실 하루 일하신 분한테 사직서 받기 어렵다고 하시면 뭐 문자라든가 유선통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분이 명확하게 내가 그만두는 거다라는 거를 조금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서 퇴직 처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하루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날 안 나오나 보네, 그럼 바로 퇴직 처리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뭐 사정이 있어서 연락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처리했냐, 나 해고한 거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리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직의사를 확인을 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임금 지급은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퇴직의사가 분명히 확인이 되면 그냥 하루치 정도는 그 임금 지급일과 무관하게 그냥 곧바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뭐 감정 싸움 하시는 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이제 유튜브 보니까 하루면 뭐 무단퇴사하면 봄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영상들도 몇 개 봤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줘야 되는데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호락호락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뭐 애매기고 노동부 가서 네가 사과하면 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과연 그분들한테 이기는 걸까요? 일단 시간 낭비, 왔다 갔다 차비,
일하지 못하는 시간 낭비 신경 써야 되는 거, 그분들한테 뭔가 뭐 통쾌한 감을 느껴주는, 그게 진짜 이기는 걸까요? 그냥 빨리 털어버리고 경험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람 안 뽑게, 잘 열심히 해서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정리하시는 게 더 나은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러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네, 이렇게 물러날까요? 그분들이? 그러면 더 많은 것들, 또 어떤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안 쓴 거라든가 취업규칙이 열람 안 했다는,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사실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굳이 내가 왜 그렇게 끌고 가냐는 거죠. 단지 그냥 한마디 하고 싶어서, 물론 뭐 그렇게 꼭 하시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은, 제 경험상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빨리 털고 끝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노동법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다. 그 대원칙인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노동 필임금. 노동이 있었잖아요. 하루의 노동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성과가 있든 없든 무단퇴사를 했든 유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 하루치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14일 내에. 그리고 그 외적인 것들은 이것과 연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분리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고 쉬운 문제인데 감정에 휘말려서 그거를 잘못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